네. 제가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녹음해버려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할 내용이 뭐냐면요. 이퀄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화를 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한번 꽈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수학과니까 수학과 사람들을 다 하나로 보고 싶어요. 그럼 수학과에 대한 어떤 성질을 분석할 때 이해는 편하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라고 하는 대상은 저의 다른 수학과 동기들하고 혹은 수학과에 따른 뭐 선후배들,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과는 사람적으로는 다르지만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다르지만 수학과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같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학과라고 하는 타이틀로는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사실 이퀄은 아니죠. 근데 이퀄리티를 갖죠. 그러니까 이퀄은 아니지만 이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만들어 가보자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그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데 이 릴레이션은 A랑 B가 셋이 때 그냥 집합이에요. 집합일 때 이 릴레이션 R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X A 곱하기 B 그러니까 A, B의 무슨 집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make sense 하죠. 왜냐면은 뭐 저랑 뭐 다른 동기랑 수학과라는 관련이 있으니까 저 콤마 그 친구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 내에서 본인의 과에 대해서 본인과 그 본인 다른 사람들 같은 과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다 집어넣고 왜 집어넣고 혹은 반대로도 상관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릴레이션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이 릴레이션의 원소 즉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릴레이션이 원소라고 하는 소리는 A랑 B가 R이라고 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R이라고 하는 거 그런 관계들을 모아둔 친구들 모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편의상 ARB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쓰면 뭔 말인가 싶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퀄리티, 부등호 여러분들 계속 쓰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실 함수도 일종의 릴레이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릴레이션의 일종이 함수예요. 엄청 특별한 릴레이션을 함수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릴레이션을 이미 쓰고 있었어요. 다만 그거를 수학적인 정의를 안 보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신 거고요. 이 릴레이션 중에서도 저희는 지금 이퀄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퀄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냐 라는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만족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리플렉시브, 시메트릭, 트랜지티브인데 뭐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뭐 이퀄이면은 모든 원소들이 자기랑은 같아야겠죠. 되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 이제부터는 너무 당연하지만 이렇게 말로 해볼게요. x라는 거랑 y라는 게 같으면은 그러니까 x가 y랑 이퀄하다라는 소리는 y랑 x랑도 이퀄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주어 목적어를 바꿔도 똑같아야겠죠. 그런 의미고요. 시메트릭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3단노법 생각하시면 돼요. x랑 y가 같고 y랑 z 같으면은 중간에 y를 없애고 바로 x랑 z가 같다 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퀄의 대표적인 성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러한 이퀄을 일반화 시키면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걸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란 그러한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고 보통 릴레이션은 R로 안 쓰고요. 물결 표시를 씁니다. 저 물결 표시는 진짜 그냥 물결 표시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릴레이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X랑 X가 관련이 있어야 되고 X랑 Y가 관련이 있으면은 Y랑 X랑 관련이 있어야 되고 X랑 Y가 관련이 있고 Y랑 Z랑 관련이 있으면은 X랑 Z도 관련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저희 첫날에 이미 봤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GP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나머지가 같으면은 그 둘을 같은 취급하자. 즉 예를 들어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했을 때 1과 4를 원래 다르죠. 근데 같은 걸로 보자. 왜냐 나머지가 같으니까 라는 관점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설명했을 때 약간 좀 대충 했던 부분을 좀 자세히 써봤고요. 그때도 이렇게 썼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때 봤던 내용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저희는 두 숫자가 다르지만 두 숫자를 같게 볼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도구를 배운 거죠. 이렇게 좀 더 엄밀하게 만들어 보는 게 이퀴밸런스 클래스예요. 즉 뭐냐면은 어떤 원소 x가 있으면은 그 x랑 관련이 있는 친구들을 다 모아 봐보자 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요. 첫 번째가 이거 집합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 집합을 전부 다 합집합 시켜 보니까 x랑 같네요. 두 번째, x랑 y가 교집합이 있으면이죠. 이거는 교집합 있으면, 즉 여기 어떤 원소가 있으면은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냥 그 둘은 같은 집합이더라. 그래서 주의하실 게 x equal y라는 뜻이 아니에요. x equal y라는 뜻이 아니라 집합이 같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x 브라켓은 당연히 x를 포함하고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x랑 x는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x에서 y라는 원소를 하나 뽑으면은 이거는 여기에 속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다 유니온 시킨 거니까 당연히 y는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을 보인 거예요. 반대쪽 방향은 얘네들을 x의 부분집합으로 뽑아왔으니까 절대로 x보다 더 커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 둘은 같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만약에 x랑 y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면은 또 원소치가 존재가 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z가 여기에 원소란 소리는 z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g랑 x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니까 g랑 y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릴레이션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에요. 그건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xz,zy면 xz죠. 그래서 x가 y랑 관련이 있으니까 x는 y에 들어가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는 지금 집합이 같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원소는 아무거나 뽑아왔어요. 그 y랑 x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x가 y에 들어가니까 x랑 y 관련이 있죠. 그러면은 w랑 y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거란 소리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x, y를 바꿔서 얘기를 한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럼 둘이 같다라는 걸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퀴밸런스 클래스 특징은 아예 다르거나 아예 같아야 돼요. 중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퀴밸런스 클래스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파티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파티션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x라는 집합을 적당한 규칙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생판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파티션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을 나눈다고 했으면 겹치는 공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걸 파티션이라고 부를 건데 당연히 전체적 그 부분들을 다 모아두면 전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저희가 나눈 두 대상이 교집합이 있다면, 즉 겹치는 부분이 생겼다면은 같을 뿐만 아니라 인덱스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친구들에는 중복되는 게 없어야 돼요. 중복되지 않게 가져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족하는 거를 이제 파티션이라고 부를 거고요. 저희가 만든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사실 그런 파티션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x 알파들을 뽑아올 수 있는데 각각의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이 파티션이 되도록 뽑아올 수 있다라는 건 그냥 받아들일게요. 이게 액션 오브 초이스라고 하는 거를 전제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궁금하시면 집합론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x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원소를 하나 뽑아요. 그 다음에 걔에 대해서 관련 있는 친구를 다 모아놔요. 그럼 이렇게 공간이 어느 정도 잘리겠죠?
이렇게 돼서 둘이 같다라고 하면은 끝이고요. 둘이 다르다고 하면은 아직 공간이 남아있잖아요. 그 남은 공간에 대해서 아무거나 뽑아오고요. 다시 같은 것들 모아놔요. 그건 또 잘리는 게 있죠? 자르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U 한 번이면은 그냥 하면 되고요. 무 한 번 반복해야 된다. 그때는 액션 오브 초이스를 쓰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파티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존재하면은 그로 유도되는 파티션이 존재합니다. 거꾸로 파티션이 있으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저희들은 두 대상이 다르지만 하나처럼 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대상들이 있던 원래 집합을 적당히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눈 결과를 쿼션트 셋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쿼션트는 그 목과 나머지 할 때의 몫이 쿼션트예요. 그래서 보통 Q라고 쓰죠. 몫을 나머지 R로 쓰고, 그래서 Q로 쓰는 이유가 몫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X 모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표기법이 뭐냐면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들을 다 모아둔 거예요. 참고로 얘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쿼션트 셋은 집합들의 집합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쿼션트 셋은 집합들의 집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앞에서 어떤 인덱스 셋을 뽑아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의에서는 X랑 Y가 다르지만 같은 집합일 수는 있어요. 현재 정의에서는. 그 나머지만 생각해도 되죠. 나머지만 생각을 해봐도 0과 3은 다르지만 이거의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은 같게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n이 4였다고 했으면은 같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달라지만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은 중복된 거잖아요, 집합들이. 그래서 그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인덱스 셋 도입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다르면 집합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J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액션 오브 초이스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첫날에 만들었던 그 집합이죠. 자, 얘는 3일 때 볼게요. 자, 0에 대한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구해보면은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의 친구들을 모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K들, 3의 배수들이 모이고요. 1은 3의 배수에다 1을 더한 거고요. 2는 3의 배수에다 2를 더한 게 모아져요. 그러면은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죠. 네, 좀 더 편의상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3G라는 소리는 이러한 친구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Z의 원소에 전부 3을 곱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는 Z의 원소에 3을 곱한 거 다시 1을 더했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되고요. 얘는 이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거 해당하는 거 있었거든요. 벡터 스페이스에 관한 거. 그래서 S 플러스 T 이거 이미 봤죠, 저희는. 거기서 X 플러스 T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게 밑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보신 거라서 좀 익숙할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저희는 지금 이러한 릴레이션, 즉 N으로 나눈 나머지 같다라고 하는 릴레이션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사실 관계가 있을 조건이 두 개 뺀 게 NG에 들어간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뺀 거에 N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라는 말과 동치예요. 이 둘이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이 NG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G모드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를 원래 이게 정의죠. 근데 얘를 이 릴레이션이 얘랑 관련이 있으니까 G모드 NG라고 써요. 네. 그래서 얘랑 관련이 있어서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는 GN으로 봤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날 봤던 것들 쭉 정리해 본 거예요. 얘 실제 원소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말해주면 얘들 다 집합이에요. 집합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좀 더 편하게 쓰는 거를 0바다 1바, 뭐1-1바 1바 첫날에 썼던 표현들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이거 뭐 0바랑 뭐 n바가 같다 라는 거를 이렇게 쓰기도 했었는데 뭐 다 같은 말입니다. 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뭐 이거 자세한 내용들은 현대대수나 정수론, 이게 원래 정수론 쪽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요. 정수론을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책에 있는 문제들 좀 제가 원래 안 하려다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는 그 연습 문제, 풀어보라고 했던 연습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X에서 U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커널이 존재하죠. 그때 이 릴레이션을 두 개 뺀 게 커널에 들어간다로 정의하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얘랑은 좀 달라요. 얘는 원래 정의 나머지 같다였는데 그 다음에 살펴보니까 이게 된 거였어요. 거꾸로요. 이번에는 애초에 정의를 이렇게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면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됩니다. 그럼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있으면은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존재하죠.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다 모아둔 게 쿼션트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될 거는 아마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걸 아마 보이셔야 될 거예요. 네, 그건 그거고 이것들을 왜 했냐면요. 이렇게 x 햇이 lx equal b의 솔루션이라고 해봐요. x 햇이 lx equal b의 솔루션이면은 이거에다가 커널을 더한 게 제너럴 솔루션이 되죠. 그래서 걔네들 다 모아놓은 거를 셋 오브 솔루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 집합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두 원소는 다르게 생겼을 수 다른 원소일지라도 얘를 푼다라는 관점에서는 같은 원소죠. 그러니까 다르게 존재는 하지만 같은 거로 취급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보는 방법이 이퀴밸런스 클래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고 나서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